4-1에 보시면 탈역사시대의 기술적 이미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일단 탈역사시대를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요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이미지 있죠? 여기서 이제 어떤 문자 언어보다는 지금 이미지가 지금 이제 중시되는 사회가 됐다. 이걸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글은 이미지에 관한 그 빌렘 플루서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코무니콜록이란 단어입니다. 융합학문, 복합학문. 자, 이렇게 우리는 합쳐가지고 융복합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어떤 독립적인 학문들이 이제 서로 연계가 되고 이제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어떤 학문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디지털 매체가 등장한 이후에 이미지에 대한 논의에서는 단지 이미지의 생산과 수용 그리고 이미지의 재생산과 복제에 대한 내용에 그치지 않고 자, 좀 더 깊이 들어가네요. 이미지와 실제 관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대요. 자, 그 결과 존재하는 사물의 가상과 현상으로 여겨지던 이미지는 이 본질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됐대요. 자, 옛날에는 그냥 어떤 우리가 가상의 현실 같은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이것은 뭐였어? 그냥 현상과는 반대축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이미지 자체가 지금 하나의 본질로서의 위상, 위치나 상태 이걸 지니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자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격상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이미지의 위상에 주목한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빌렘 플루서입니다. 자, 그는 의사소통 전반의 문제를 코무니콜록이라는 새로운 학문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융복합학문이다. 이 정도 정의할게요. 자, 그는 의사소통 이론의 근간,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대화와 담론 또는 정보, 상징과 코드를 코무니콜록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때 새로운 매체에 의해 변화된 사회를 뭐라 한다? 텔레마틱 사회라고 규정하고 탐구했다 그랬으니까 이 텔레마틱이란 말은 결국 원거리 통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컴퓨터가 같이 정보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는 거니까 자, 결국 새로운 매체에 의해 변화된 사회를 그냥 한마디로 텔레마틱 사회다 이렇게 지금 봤어요. 자, 특히 그는 주된 의사소통 수단이 자, 과거에는 문자였단 말이죠. 자, 문자에서 지금 이미지로 변화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 갖는 자, 이거에 대해 설명하고 매체 또는 장치로 인하여 만들어진 이미지의 의미를 재탐색합니다. 자, 바로 결국 전체적으로 매체가 발달을 해요. 이제 거기에 따라 전달이 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있죠. 이제 그것을 중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플루서는 전체적인 의사소통 체계 안에서 매체와 사유 방식, 다른 말로 우리가 사고를 그냥 바꿔봅시다. 자, 이 사고 방식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규정될 수 있는 사회 체제 전반을 고찰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각 학문 분과에서 지역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자, 부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들을 코무니콜록이라는 하나의 총체적 복합제로 통합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역사와 철학을 합치거나 철학과 매체 이론을 합치거나 아니면 이거 말고 역사와 예술 여러 가지 미학적 개념들까지 포함을 해서 자, 이거 코무니콜록의 방법론으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독립적이었던 학문들을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융합하는 이런 방식으로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는 인간이 타인과 소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에 따라 의사소통에 대한 총체적인 고찰도 필수적이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자, 결국 우리 인간들은 결국 혼자 살 수가 없고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산단 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의사소통이라는 게 필요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의사소통에 대한 우리가 연구가 지금 필요하다고 봤어요, 지금. 자, 밑에 이 관점에서 코무니콜로기는 필요한 것일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 그는 실존적인 측면에서 코무니콜로기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란 길을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불안과 고독을 가지게 되고요. 자, 이것을 잊고자 하는 혹은 또 인생을 살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바로 서로 간에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의사소통은 인간의 삶에서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며 그 자체가 코무니콜로기로 해석돼야 할 하나의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단순한 학문보다 이것들이 이제 계속 학문들끼리 연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는 또 기술 사회적 측면에서도 코무니콜로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자, 윗부분에 아까 실존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면, 자, 이번엔 기술 사회적 측면이니까,
자,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된 매체적 상황이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인간들 간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킨 것도 이 커뮤니콜로기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3단계로 나눴는데요. 자, 플루서는 시대를 전 역사 시대인 알파벳 이전의 시대, 자, 두 번째 단계가 역사 시대인 알파벳 시대, 탈역사 시대인 알파벳 이후 시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들 시대는 각각 전 역사 시대를 이미지 시대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알파벳 시대를 문자 시대, 그리고 다시 탈역사 시대인 그 이후를 기술적 이미지 시대로 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있네요. 자, 전 역사 시대도 결국 이미지 시대였고요. 자, 지금 탈역사 시대인 여기도 이미지 시대가 똑같네요, 지금. 근데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자, 아랫부분에. 자, 뒷부분에서 자, 알파벳의 등장 이전의 이미지가 자, 의사소통 체계의 중심 코드로 기능했는데 알파벳이 등장한 이후에 이미지가 자, 중심 코드로 작동하는 시대가 재등장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가 바로 어떤 시대? 바로 탈역사 시대이면서 바로 이미지의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알파벳 이후 시대의 이미지는 기술적인 장치로 만들어진 자, 이미지로 자, 알파벳 이전의 이미지와 자, 다르답니다, 지금. 자, 그래서 기술적 이미지는 알파벳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이 코드라는 점에서 세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해 추상화한 알파벳 이전 시대의 이미지와는 약간 구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의 이미지 그 전 역사 시대의 이미지는 문자라는 게 없었던 시대가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지금의 우리가 보는 이 기술적 이미지 단계에 왔을 때는 문자가 뭐로 바뀌는 거야? 코드화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밑에 알파벳 이후 시대의 기술적 이미지는 텍스트로 개념화된 세계가 기술적 장치라는 매개물에 의해 이미지로 추상화되는 것,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매체에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미지로 이제 추상화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게 바로 마지막 단계 쪽으로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 즉 텍스트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되어 있고요. 자, 기술적 이미지는 무수히 많은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 복합체로 자, 사진이나 영화, 그 다음에 디지털 이미지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더 확대가 됩니다. 어디까지 확장되냐? 시각 영역에 기술적 장치가 매개됨으로써 자, 시각이 확장이 되어 경험하게 되는 이미지 전반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기술적 이미지 안에 또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가령 자연적인 눈으로 체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현미경이나 우리 망원경도 여기 해당이 될 수 있죠. 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머리에 이렇게 쓰고 하는 이 HMD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도 결국 어떻게 실제 나의 눈이 확장이 된 거라고 본다면 다 포함이 될 겁니다. 다양한 시각 장치들로 인하여 체험할 수 있게 된 이미지들도 다 기술적 이미지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기술적 이미지에 의해 알파벳 이후 시대에 문자의 지위는 알파벳 시대에 비해 낮아졌대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알파벳 시대에서는 문자가 중심이 됐겠죠. 자, 그런데 이 기술적 이미지 시대에서는 알파벳 자체, 이 문자는 결국 어떻게 그만큼 지위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에 대해 그는 역사 시대가 시작될 때 알파벳이 그림에 대항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 디지털 코드는 알파벳을 추월하기 위해 대항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문자의 지위가 역사 시대와 달라졌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는 그 지위가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에 주목해 플루서는 알파벳 이후 시대를 자, 무슨 시대? 탈역사 시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또 탈역사 시대의 대표적인 매개물이 바로 이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문자 문화와 결별을 하고 다시 이미지가 지배하는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어떤 선형적인 사유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 선형적이라는 것은 선을 따라가듯이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찾아가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벗어난 새로운 사유 체계가 등장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주목해 플루서는 이미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자, 플루서에 따르면 이미지는 세계와 인간 사이의 매개물로 인간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 자, 바로 이미지를 필수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자, 인간은 매개 없이는 세계에 접근할 수도 없고요. 이미지는 인간이 세계를 표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자, 이러한 점에서 이미지는 다의적인 상징의 복합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양한 의미를 여기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현대는 디지털망으로 구성된 바로 텔레마틱한 이런 사회.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술 매체나 이거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회라고 그랬어. 자, 플러서는 이런 디지털 가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때 가상은 이미지 세계 또는 이미지 공간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플러서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다원적인 세계에 살고 있으며 자, 이러한 세계에서 현실과 가상의 구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미 어떻게 되는 거야? 현실이나 가상이나 다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가 온 거야, 지금. 자, 플러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을 지각한다는 사실을 중시합니다. 자, 그래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 자체를 지각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 두 개를 지금 양분화시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자, 그래서 기술적 이미지 시대에 중요한 것은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상호작용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에 대한 이해, 즉, 장치 리터러시. 그 어떤 여러 가지 매체 장치들이 있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정확한 예는 안 되겠지만 이런 거죠. 그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가 어떤 그 기계적 장치, 키오스크라고 그러죠. 이런 거 같은 경우 내가 직접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도태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시대, 이미지 시대가 되고 점점 그 매체에 의해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그럼 거기에 빨리 적응하려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현대의 디지털 매체에 기반을 둔 새로운 소통 형태들은 플로서가 이야기한 텔레마틱한 문화로의 이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밑에 자, 이 코무니콜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융복합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의 총체적인 복합체.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학문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융합하고 통합하는 이런 체계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아랫부분에서 인간이 지금 타인과 소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대요? 이 코무니콜로기가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삶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야.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체가 코무니콜로기를 통해 해석해야 할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디지털 가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플루서는 이미지와 그다음 이미지 공간에 대한 재평가를 자, 이 디지털 가상에까지 적용을 하게 됐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여기서 이미지가 지금 온전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봐요. 이 플루서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또 위치를 더 올려놔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옛날에는 뭐로 봤냐? 그 야르식으로 원본과 힘을 라크라고 하는데 힘을 라크라는 건 복사본이에요. 그래서 원본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고 중심이 되는 거고 힘을 라크라는 복제본을 낮게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시대가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원본이든 이 힘을 라크르든 그것을 우리가 지각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이제 지금 이미지 자체를 중요한 시대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상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